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해석 공식 베이직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어떤 운동선수한테 우승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답하기를 저는 연습을 할 때에는 단 한 번도 우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시합에 나갔을 때에는 단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용맹하게 싸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영어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이거 아는데? 저거 들어봤는데?가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노력하시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에는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라는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많은 친구들이 이 반대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에는 오만하게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떨잖아요.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정법에 대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개념부터 다시 정리하고요.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동사 have pp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있으면 과거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했었고 또 조동사들은 대체로 다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만 다를 뿐이에요. 추측의 강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must have pp를 쓰면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강하게 과거일에 대해 추측할 때 쓰는 거고 may have pp를 쓰면 뭐뭐 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약하게 추측할 때 쓰는 거다라고 했고요. should는 추측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됐는데 못 그랬어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다. 뭐 여긴 기억하실 것 같고 자, 그 뒤에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 가정법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정법은 일단 기본 틀은 외우셔야 돼요 했던 거 생각나죠? 그래서 if, 과거 동사, would 원형을 쓰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지금 현실이 아닌 상황을 가정하고 상상할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했었고요. 과거일에 대해서도 반대로 상상하거나 가정해 볼 수 있죠. 자, 그럴 땐 뭐 쓴다 그랬어요? if had pp 그리고 would have pp를 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기본 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살만하다 이랬는데 이제 문제는 if가 없는 가정법이 등장하면서부터였죠.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만약에 무언가가 없다면 뭐뭐 할 텐데 지금 쭈쌤이 없다면 영어 공부가 힘들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without 명사 그 다음에 would 원형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과거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안 계셨었더라면 내가 삐뚤어졌을 텐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과거일에 대해 뭐뭇이 없었더라면 할 때는 without 명사 뒤에 뭘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would have pp를 쓰면 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가정법이 있었냐면 as if 가정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s if 뒤에 주어 과거 동사를 쓰면 뭐뭐 마치 뭐뭐인 것처럼 실제로는 아닌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그 다음에 had pp를 쓴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아니었는데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라고 할 때 쓴다라는 요 이야기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문을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눈에 띄는 거 있어요? 쌤, without. 그리고 would 원형이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완전 잘했어요. 자, 호주의 population이니까 인구예요. 호주 인구가 would be in decline. be in decline이 감소하다거든요. 감소할 텐데요. 실제로는 아닌데 감소할 텐데요. 이겁니다. 만일 뭐가 없다면. 자, 이게 10만에 해당하는 숫자잖아요. 이 10만에 immigrants라고 하면 이민자들이에요. 10만 이민자들이 없다면이요. 자, 이 이민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뒤에 관계사절이 꾸며주죠. Who arrive each year. each year가 매년이잖아요. 매년 도착하는 이민자들이 없다면요. 실제로 호주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도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인구가 줄 텐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다시 봅시다. 호주의 인구는요, would be in decline, 감소할 텐데요. 만약에 10만의 immigrants who arrive each year, 매년 도착하는 이민자들이 없다면이요. 그래서 without 명사 would 원형을 쓰면 뭐가 없다면 뭐 할 텐데구나. 자, 429번에 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as if 뒤에 쌤 과거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마치 뭐인 것처럼, 실제로는 아닌데. 맞아요. 자, 그럼 봅시다. while on stage. 오, 쌤 while 배웠죠? 동안에. 그쵸? on stage는 이제 무대 위에 이런 뜻이니까 무대 위에 있는 동안에요. You must play each moment. 여러분은 각 순간들을 play니까 연기를 해야만 해요. 자, 근데 마치 뭐인 것처럼 it were occurring.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연극해보세요. 일단은 연습만도요 수백 번 할 거고요. 뭐 그 연극이 히트하면 뭐 몇백 회 공연, 300회, 500회, 700회, 1000회 이렇게씩 공연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이 100회째 공연이라도 이 일이 마치 처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as if 뒤에 과거 동사를 쓴 겁니다. 자, 또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쌤, while 뒤에 주어 동사 다 온다면서요. 이렇게 뒤에 뭐가 없는데요. 자, 뭐가 생략된 거예요? You are 라는 말이 생략된 겁니다. 주어는 똑같고요. 비동사는 존재감이 크지 않죠. 그래서 같이 생략한 거예요. 자, 다시 가봅시다. While on stage, 무대 위에 있는 동안 you must play each moment. 여러분은 각 순간을 연기하셔야만 합니다. As if it were occurring for the first time. 마치 그것이 처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이요. 자, 이번에는 430번을 한번 볼게요. 430번 문장이 정말 난이도 별 10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했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사실 연계교재에서 발췌한 문장이라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이해했으면 나 진짜 잘했네. 한번 자기 머리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세요. 자, 가봅시다. Advertising support니까 광고 후원이네요. 이것이 has made it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어줬답니다. 뭐를? 뭐를 해당하는 게 목적어 아닙니까, 쌤? 맞아요. 여기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쌤 얘는 뭐예요? 자리만 차지했어요? 얘는 가짜 목적어예요.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생각 안 난 사람들은 반성하시고 앞에 넘겨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뭐를 가능하게 했냐면 to play games against teams. 팀들에 대항해서 경기하는 걸 가능하게 해줬답니다. 쌤, 근데 투부정사 앞에 이거 for 명사는 어찌 된 일입니까? 자, 누가 투부정사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이거 뭐라고 불렀더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자, 팀들이요. 다른 팀들에 대항해서 경기하는 걸 가능하게 해줬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팀이냐 하면 that would have been too costly. costly가 비용이 비싼 이거거든요. 비용이 너무나 비쌌을 그런 팀이요. 근데 뭐 하기에? 경기하기에는. 만약에 뭐가 없다면 without support. 그 지원이 없다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쌤 지금 without 명사 would have pp를 써서 뭐뭇이 없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이거네요. 맞죠? 그리고 우리 이 투투 부문도 이미 배웠잖아요. 너무 비싸서 경기를 할 수 없었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광고 후원이라는 것이 스포츠에도 엄청나게 붙죠. 그래서 그런 비싼 팀들과도 대전료가 비싼 팀들과도 경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츠에 있어서도 뭐 축구장도 그렇고 그 뒤에 이렇게 잘 보이는데 회사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의 운동복이며 뭐며 다 협찬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스포츠에 쏟아지는 엄청난 광고 비용이라는 게 스포츠 모습 자체를 굉장히 바꿔 놓았다라는 내용의 글이었거든요. 자, 문장이 여러모로 많이 복잡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시 가봅시다. Advertising support has made it possible. 광고 후원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 하는 걸요? For teams, 팀들이요. To play against teams, 다른 팀에 대항해 경기하는 것을요. 그래요? 어떤 팀인데요? That would have been too costly to play without support. 후원이 없다면 너무 비싸서 경기도 할 수 없었을 그런 팀들과 경기하는 걸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out 뒤에 would have pp를 써서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 구문 to 너무 비싸서 경기를 할 수 없었을 텐데까지 이 문장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사실 431번은 할까 말까 엄청 망설였어요. 이거를 이야기해줘서 소화할 수 있을까?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딱 여기까지 이야기할 테니까 요거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친구만 하시고 아닌 사람들은 해석에만 초점을 맞춥시다. 쌤 여기 as if가 나왔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didn't exist라고 했어요. 그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이 글이요 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과거 시제로 쓰였거든요. 그럼 이건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자 앞에도 과거 시제인데 as if 뒤에도 과거 시제다. 그러면 그 당시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앞에가 과거 시제인데 as if 뒤에가 had pp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as if 뒤에 과거 동사를 쓰면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자, 이 소녀가 한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사요. picked up, 집어들었어요. 뭐를? A lifeless looking young octopus니까 lifeless니까 생명이 없게 보이는 어린 문어잖아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어린 문어를 집어들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사입니다. nursed it carefully. nurse가 간호사,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뭐 손에다가 이렇게 잘 주의 깊게 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 문어를 조심스레 in her hands, 손에다가 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 동사요. walked back into the ocean, 바다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 마치 뭐인 것처럼 the boys didn't exist, 소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소녀가 이렇게 팔에다가 문어를 막 담고 있고요. 여기 바다가 막 있어요. 자, 얘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데 옆에는 소년들이 막 있었어요. 자, 근데 마치 없는 것처럼, 있었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그 당시에 있었는데 아닌 것처럼. 아, 쌤, 그 당시의 현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as if 과거를 쓴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과거를 쓴 겁니다. 됐어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해볼까요? She picked up a lifeless looking young octopus. 그녀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어린 문어를 집어들어서 nursed it carefully in her hands, 손에 조심스럽게 담아서요. and walked back into the ocean, 바다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as if the boys didn't exist, 마치 소년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이요.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뭐까지 배웠어요?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또 without 써서 뭐뭇이 없다면 뭐뭐 할 텐데, without would have pp를 써서 뭐뭇이 없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 요런 가정법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당위의 조동사 should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should 이야기할 때 제가 앞에서도 당위란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세요?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 이걸 한자어로 당위라고 했었죠. 이런 동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장, 제안, 명령, 요구. 제가 이렇게 해야 돼! 주장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장을 한 거죠. 안 그러면 제가 못하러 주장을 하겠습니까? 제안, 명령, 요구 다 마찬가지예요. 명령을 하거나 요구를 할 때도 상대방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쌤. 이 동사들은요, 다 당위의 의미를 지니고 있네요. 그래서 뒤에 should 원형을 쓰거나 서로 should가 안 보인다. 그래도 이 should의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뭘 써야 되는 겁니까? 원형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 제안, 명령,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 뭐 있습니까? 자, 밑에 나와 있죠. recommend, 뭔가를 이렇게 권유한다거나 demand, require,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insist,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suggest, 제안한다거나 이런 류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또요, 형용사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용사들 중에 중요하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류의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essential, 필수적이다. important, 중요하다. necessary, 필요하다. natural이라고 하면 여기선 자연이 아니고 당연하다 이 뜻이거든요. 당연하다, vital,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군요. 쌤, 이런 형용사들도 잘 따지고 보면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should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should의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원형을 쓰면 되겠네요. 쌤, 그럼 저는요, 얘네들을 달달달달 외운 뒤에 나오면 무조건 should 원형을 쓸래요. 자, 이제 한동안은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자, 그런데 몇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두 가지 동사. 얘네가 문제, 얘네가. 누구랑 누구냐면, 이 insist랑 suggest라는 동사예요. 자, insist, 주장을 할 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해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 케이크 제가 먹은 거 아니에요. 동생이 먹었어요. 동생이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걔가 먹었어요. 이렇게 사실을 주장할 때도 쓸 수 있죠. 아, 그렇네. 단순한 사실을 주장할 때는 그럼 should 원형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앞에 시제 맞춰줘야 되겠어요? should 원형 쓰면 안 되죠. 그건 그러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니까. suggest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시하다라고 했을 때, 제안하다라고 했을 때, 야,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제안할 경우에는 should 원형을 쓰는 게 맞지만 뭐 연구를 해보니까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때요. 그 연구에 따르면 이렇더라고요. 자, 그 연구라는 건 그냥 객관적인 거죠. 꼭 그래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연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냥 suggest를 쓰고 should 원형이 아니라 앞뒤의 내용을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이야. 예문을 보는 게 더 편해요. 432번 보세요. 자, 앞에를 봤더니 카르멘이요. has been practicing이니까 연습을 해온 겁니다. 뭐를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습을 했는데 a lot lately. lately 우리 이것도 형용사 부사편에서 배웠어요. 최근에 엄청 많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막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her mother, 그녀의 엄마가 suggest,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야, 카르멘아, 너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during the party, 파티 동안에는 네가 피아노를 연주해야지. 이렇게. 야, 너 연습 많이 했잖아. 네가 해야지. 아,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뭐 쓴다고요? should 원형이나 원형. 그래서 play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during 배웠던 건데 안 반가워요? 아, 쌤 동안에란 뜻이고요. 전치사니까 얘는 뒤에 명사만 와도 돼요. 그쵸? 자, 그럼 앞에서부터 이어볼게요. Carmen은 has been practicing Christmas carols a lot lately. 최근에 아주 많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습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께서 suggest, 제안을 했습니다. She played the piano during the party. 그녀가 파티 동안 피아노를 연주해야 된다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433번에 봅시다. He dictated이라고 해서 dictate가 뭐냐면 뭐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거예요. 그가 딱 지시를 내렸어요. 뭐를? 쌤, 이만큼이 이제 다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인가 봐요. 맞아요. 자, 뭐를 지시했냐면 the displays. 디스플레이가 진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 가게 가면 이 가게는 DP가 좋은데 뭐 이러잖아요. 그건 이제 디스플레이를 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진열대들이 be tailored. 여러분, tailor라고 하면 맞춤 옷 그 양복점 같은 데 보면 이제 테일러라는 말이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비동사 뒤에 pp를 쓰면 맞춰지다 이거죠. 진열대는 맞춰? 맞아요. 져야 한다라고 지금 지시를 한 거겠죠. 야, 그렇게 해야 돼.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아, 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네요, 쌤. 그러니까 should 원형이나 원형을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맞춰줘야 된다 그랬냐면 to the shoppers, 쇼핑객들에게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쇼핑객인데요? Who use them, 그것들을 사용하는 쇼핑객이요. Not to the designers who made them, 누구에게가 아니라 디자이너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요.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들이죠? Who made them, 그것들을 만든 디자이너에게가 아니라요. 뭐 진열이 되어 있는데 손님은 만질 수도 없고요. 보기에도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놨니? 그랬더니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가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죠. 아니, 진열대는 쇼핑객들에게 맞춰놔야지 왜 그걸 디자이너에게 맞췄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He dictated that. 자, 그가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The displays be tailored to the shoppers who use them. 저 진열대는요, 그것을 사용하는 쇼핑객들에게 맞춰져야 한다라고요. 누가 아니라 to the designers who made them. 그것들을 만든 디자이너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거든요. 근데 434번을 한번 볼게요. 자, 봤더니 insisted, 주장했습니다가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딱 긴장을 하셔야죠. 아, insist는 무조건 should 원형이 아니었어. 단순 사실을 주장하는 건지 당위를 주장하는 건지 내가 구별을 해야 돼. 이제 경계하시면서 봐야죠.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He no connection with any foreign government. 그는 그 어떤 외국의 정부와도 관련이 없다라고요. 없어야 돼.
그런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아무 관련 없어요 라고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까? 그쵸? 지금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 그냥 사실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아, 쌤 그럼 얘는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네요. 그래서 뭘 쓰시면 돼요? 그냥 과거 시제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offer to open his files. offer to라고 하면 제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파일을 열어봐라 라고까지 제안을 했어요. for inspection. 뭐를 위해서? 조사를 위해서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신문에 났던 그 기사 중에 제가 한 문장을 발췌한 건데 어떤 한 남성이 간첩 혐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정부에 막 이렇게 체포가 되면서 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무 관련도 없고 내 거 얼마든지 열어봐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He insisted that. 자,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He had no connection with any foreign government. 자신은 어떤 외국 정부와도 관련이 없다. 그리고 offer to open his files for inspection. 조사를 위해서 자신의 파일을 열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435번입니다. 요거 기억나면 진짜 잘한 거다. 우리 with 명사 뒤에 pp 나오는 구문 불과 얼마 전에 배웠어요. 해석은 명사가 pp 된 채로 이렇게 썼겠죠. multiple은 언제 쓰는 거예요? multi, 여럿일 때. 그쵸? 여러 명의 사람들이 involved in이니까 관련된 거네요. 하나의 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It is essential. 아까 essential 뜻 이야기해줬잖아요. 중요하다 이겁니다. 중요하대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The lines of responsibility. 책임의 라인 끈이니까 우리 이런 거 약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책임의 소재. 책임의 소재가 clearly spelled out. spell out이라고 하면 설명하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spell out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BPP 수동이니까 설명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줘야 한다, 해야 한다는 뜻이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should 원형이나 원형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동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형용사를 동반하고 있기도 하다. 뭐뭐 해야 된다는 의미일 때는 should 원형을 쓰는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럿이 일할 때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이렇게 안 정해주면 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일만 공중에 날아가고 시간만 흐르는 경험 여러분도 아마 팀 과제 할 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해볼게요. With multiple people involved in a task.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과제에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it is essential. 중요합니다. 뭐가요? The lines of responsibility. 책임의 소재라는 것이 be clearly spelled out.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36번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봤더니 동사 누가 나왔어요? request. request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구하고 요청할 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예요? should 원형을 쓰거나 원형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쓴 거 잘했네요. 그럼 앞에서부터 봅시다. You don't have to request. don't have to니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여러분 꼭 요청하실 필요 없어요. 뭐라고? That a person become your official mentor.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official이니까 공식적인 뭐 이런 거잖아요. 공식적인 멘토가 되어줄 거를 그렇게 요청할 필요가 없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뭐를 지니고 있어요? With rigorously scheduled appointments. appointment가 시간 약속이거든요. rigorously라고 하면 아주 엄격하게 이런 뜻이니까 엄격하게 스케줄이 정해진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멘토를 공식적인 멘토가 되어달라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직장 체험도 있고요. 나는 저 회사에 저분처럼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랑 자 둘째, 넷째 금요일 날 매주 6시에 저희가 이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약속을 하고 꼭 그 사람이 공식적인 멘토가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야 멘토가 되는 건 아니다. 비격식적으로 그냥 연락을 가끔 주고받으면서도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You don't have to request. 여러분 요청하실 필요 없어요. That a person become your official mentor.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공식적인 멘토가 되어줄 것을요. With rigorously scheduled appointments. 아주 엄격하게 스케줄이 정해진 그런 약속을 가지고요.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떤 내용까지 배웠습니까? 당위의 조동사 should에 대한 이야기, 뭐뭐 해야 된다. 어쨌든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면 should 원형이나 뒤에 원형을 쓴다라는 내용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하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거는 뭐 문법적으로도 따로 출제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독해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겁니다. 조금 이야기가 있어요. 옆으로 빼서 판서를 좀 해볼게요. 우리 명사 반복하는 거 엄청 싫어한다면서요, 영어에서? 막 반복 안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막 대명사 써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명사에 대해서 엄청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사가 반복될 때도 있는데 그럼 걔는 어떻게 해요? 자,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에 느냐에 대한 저 말 더듬죠?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앞에 뭐 어떤 사람이 I am pretty 이랬어요. 예뻐. 뭐 이렇게 했더니 뒤에 너도 예뻐. You are pretty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 비동사하고 pretty라는 말이 반복이 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pretty 반복되는 말은 빼고요. 뭐만 남겨둬요? 비동사에 해당하는 말만 남겨둬요. 자, 앞사람이요. 뭘 먹었대요? eat. 저도 뭘 먹었어요? eat. 자, 그러면 지금 eat이란 단어가 2번 반복됐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eat은요. 뭘로 대신해요? 대동사 do를 쓰는 겁니다. 아, 쌤! 비동사하고 뭔가가 반복될 때는 비동사만 남겨놓고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닌 보통 동사가 반복되면 야, 너 비껴. 그리고 대동사 do를 쓰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자, 만약에 앞에 eat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서는 can eat. 자, 이렇게 조동사하고 동사가 반복됐다. 그럼 이번엔 누구만 남겨둘까요? 대표로 야, 조동사 너만 남아있어. 그리고 이제 eat을 지우시면 돼요. 아니면 have PP 형태도 있죠. 그래서 앞에 eat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 have eaten이라고 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요? have 너만 남아있어 라고 하고 뒤에 eaten이란 말을 지우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요. 조동사나 혹은 두 동사만 남기고 반복되는 부분은 지우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넘어가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반 동사일 경우에 즉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닌 일반 동사일 경우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동사 do를 쓴다라고 했고 have PP, 이 PP에 해당하는 내용이 반복되면 have만 남겨놓고 조동사 원형에서 원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반복되면 조동사만 남겨놓고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to eat 이었다. 그러면 eat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반복되는 거죠. 그럼 to만 남겨놓고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대동사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비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뒤에 순서가 주어 두 동사 써도 되고요. 두 주어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then도 마찬가지고. 그냥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 차라리 문장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437번 한번 볼래요? We are not as physically strong 그랬어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튼튼하지가 않대요. 자, 근데 as 지금 비교 대상이 뭐가 나왔어요? We used to. 이거 배웠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used to 어떨 때 쓴다 그랬습니까? 뭐뭐 했었다. 우리가 예전에 신체적으로 튼튼했던 것만큼 그렇게 지금은 튼튼하지가 않아요. 슬프다.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We used to be physically strong 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신체적으로 튼튼했던 것만큼 그렇게 지금 튼튼하진 않습니다. 이거고요. physically strong이 반복되니까 지우고 나면 결국 뭐가 남아요? 아, 비동사가 남네요, 쌤. 그래서 여기 정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B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해석하실 때에는 그냥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그랬던 것만큼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전에 건강했던 것만큼 이렇게 이제는 생략된 부분을 살려서 해석을 해보세요. 자, 438번 볼게요.
A computer can store. 컴퓨터는 가게입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자, store가 동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저장하다. 가게 안에 물건 쌓아놓잖아요. 저장하다는 뜻이에요. 자, 컴퓨터는 저장하고 handle, 다룰 수 있습니다. 뭐를요? More bits of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요. 자, 근데 뭐랑 비교해서 컴퓨터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than a human brain can. 인간의 뇌가 그럴 수 있는 것보다. 그럼 여기는 인간의 뇌가 어떨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A human brain can store and handle 이렇게 원래는 쭉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인간의 뇌가 정보를 저장하고 다룰 수 있는 것보다 컴퓨터가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아, 우리말로 해도 너무 반복이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 반복되는 부분은 지우고 조동사 can만 남겨놓은 겁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해석해 봅시다. 컴퓨터는요, can store and handle more bits of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더 많다는 거죠? A human brain can. 인간의 뇌가 할 수 있는 것보다요.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봤더니 439번에요. In the field of science. 쌤, 들판, 과학의 들판 이러지 마시고요. 분야란 뜻이에요. 자, 과학 분야에 있어서 주어 자리인데 ing 왔다. 그럼 얘 뭐? 동명사. 해석은 것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Finding out, 찾아내는 것은요. 뭐를요? What does not work. work가 일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효과가 있다, 잘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잘 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is a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만큼 중요해요? Finding out what, 뭘 찾아내는 것만큼. 잘 안 되는 걸 찾는 게 잘 되는 걸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잘 된다. 아까 뭔가 잘 돌아가고 작동한다 할 때 동사 뭐 쓴다 그랬어요? works. 자, 얘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닌데 이렇게 비동사로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럼 뭘로 받아야 돼요? 두 동사로. 그러니까 does를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해석 정리해 봅시다. In the field of science, 과학 분야에서 finding out what does not work, 잘 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is as important, 중요해요. 뭐만큼이나 as finding out what does, 잘 되는 것을 찾는 것만큼이나요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가 너무 많이 틀려서 자기 속상하대요. 여러분 맞는 거가 뭘 맞았나, 그거 중요한 것만큼이나 뭘 틀렸나도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남은 문항 나가봅시다. So I picked up my phone and I decided that I'd hit up you. So then we talked for a little while, asked me if I could roll through. So we met up, got food, and we spent time till the night was through. Can I call you my own, and can I call you my lover? Call you my one and only girl. Can I call you my everything? 네, 참 달달한 노래죠. 대학 캠퍼스 어느 벤치 위에서 이렇게 이어폰을 한 개씩 나눠 끼고 들으면 참 좋을 법한 노래입니다. 지금 벌써 교정해서 하면 안 돼요. 정말 혼납니다.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You are the only one who runs my world. 당신이 나의 세계를 움직이는 그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소한 여러분이 그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제가 여러분의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네티즌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어설픈 조언을 여러분한테 해줄 겁니다. 우리 친구 형은 이렇게 해서 올랐대. 나는 이렇게 했어.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공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저였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어설픈 조언에는 귀를 닫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어서 440번을 같이 볼 건데, 자, 얘도 조금 어려웠죠. 봤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We found that.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뭐를요? We were less surprised. less surprised니까 덜 놀랐더라 이거죠. 언제? On the second occasion. 두 번째 경우에 덜 놀랐더라 라는 걸 알았대요. 자, 그럼 비교 대상이 있어야죠. 뭐랑 비교했을 때보다요? We had on the first. 첫 번째 경우에 놀랐던 것보다요.
당연히 똑같은 일이 처음 생겼을 때 제일 놀라고 두 번째 생기면 좀 덜 놀라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We had been surprised. 우리가 놀랐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반복된 부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surprised 생략하고 뭐가 남아야 맞는 거예요? bene이 남아야 맞는 거죠. 아, 그래서 done이 아니고 bene이구나. 해석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We found,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That we were less surprised on the second occasion. 두 번째 경우에 덜 놀랐다라는 걸요. Than we had been on the first. 첫 번째에 놀랐던 것보다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441번 볼게요. 자, we could say.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대요. 뭐를? 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목적어가 시작되네요. Appearance was important. 외모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To men in the past니까 과거의 남성들에게 외모가 중요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it certainly to men in the present. 지금 현재의 남자들에게도 여기서는 이시 외모겠죠? 외모가 어때요? 중요합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it is important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네. 근데 반복을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뭐를 빼버린 거예요? important를 빼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남아 있어야 돼요? 두 동사가 아니라 is가 남아 있어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남성용 화장품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면서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해봅시다. We could say, 저희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Appearance was important to men in the past. 외모라는 것이 과거의 남자들에게 중요했었다라고요. 그리고 it certainly is to men in the present. 현재 남자들에게도 분명히 그러합니다. 외모가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네요. 자, 442번 보세요. 자, 이 문장 좀 어려웠죠. Most people don't assess their roles라고 해서 assess란 말이 평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평가를 하지 않는데요. 근데 어떻게? frequently, 자주. enough는요,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꾸며준다 했던 거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frequently enough니까 충분히 자주 평가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stay in positions,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for years, 몇 년 동안이나 더 오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뭐랑 비교했을 때 더 오래 있는다는 거예요? They should, 그들이 그러해야 하는 것보다 그들이 그래야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쌤? They should stay in positions겠죠.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보다 더 오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복되는 말은 생략하고 조동사만 살려둔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should만 살려둔 겁니다. 이런 상황 뭐 있을까? 뭐 제가 예를 들면 좀 남성적인 얘긴 하지만 조기 축구회 회장님이에요. 자, 제가 일단 회장직을 맡았어요. 그리고 나선 어때요? 내가 이 회장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가? 충분히 자주 평가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몇 년씩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관성이 붙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조직에서 사실 더 나은 리더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해볼게요. Most people don't assess their roles frequently enough.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충분히 자주 자신들의 역할을 갖다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tay in positions for years longer than they should. 그들이 그래야 하는 것보다 몇 년이나 더 오랫동안 그 자리들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지금까지는 앞에 나왔던 동사를 대신하는 표현이 있더라. 그래서 대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고요. 이제는 강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겁니다. 자, 강조는요, 사실 의미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저는 쭈쌤이 좋아요. 절 좋아한다는 내용은 똑같은데 제일 좋아요. 강조했다고 해서 뭐 저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뉘앙스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강조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강조가 이때 강조 구문 한번 들어는 봤을 겁니다. 이거 엄청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강조하고 싶은 말만 그냥 it is랑 that 사이에다 갖다 쓰면 돼요. 심지어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사람이다. 그럼 that 대신에 뭐도 쓸 수 있고 who도 쓸 수 있고, 강조하고 싶은 말이 사물이다. 그럼 that 대신에 which 써도 되고요. 뭐 장소다.
그러면 where 써도 되고 시간이다 그러면 when을 써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일단은 그냥 뭐로 일단 지칭을 할게요. it that 강조 구문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건 강조 뜻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it is랑 that을 홀랑 빼버리고요. 이 사이에 들어갔던 말을 원래 자리로 넣으면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쵸? it is는 강조하기 위해 넣었던 거니까 빼도 문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사를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때 강조용법으로 강조를 못하고요. 이건 정말 심플해요. 그냥 앞에 뭐만 붙이면 돼요? do만 붙여주면 돼요. 아, 쌤 이건 동사 강조는 엄청 쉽네요. 그쵸?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때 강조 구문을 썼을 때 덜렁 한 단어만 강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를 강조할 수도 있고 저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it is랑 that 사이가 엄청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일단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443번입니다. 자, 얘는 봤더니 뭐예요? it is랑 대신에 쌤, 그 사이에 들어간 말이 강조해주고자 하는 말이네요. 그쵸? His thinking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니까 people told him,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It was his thinking. 바로 그의 그 사고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요? That was depressing him. depress가 막 우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야, 바로 네 생각 때문에 네가 우울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강조해주고자 하는 말이 it is랑 that 사이에 잘 들어갔습니다. 오, 쌤! 그럼 강조용법이면요. 얘 지우고 얘 지우면 문장이 된다면서요. 그쵸? 됐어요? His thinking was depressing him. 그의 생각이 그를 우울하게 했습니다. 오, 되네. 아, 강조, 장신구라 때도 문장이 되는구나. 444번 볼게요. 444번은 이해 못하겠으면 에잇 그냥 지워버리세요. 알겠죠? 자, 제가 얘를 왜 넣냐면 it is that 강조용법이 아닌 거랑 강조용법이랑 구분을 해두려고 넣었어요. 자, 일단 봅시다. It is the only period in your life. 여러분 인생에서 유일한 기간이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when이 왔죠. 어떤 기간이냐면 when you are expected. 여러분이 기대가 되어지는 기간이래요. 자, 뭐 하기로 기대가 되어집니까? To do all things well. 모든 일을 다 잘하기를,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잘하기를 기대되는 그 유일한 기간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쌤! 앞에요. The only period.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쌤이 뭐라 그랬냐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시간일 때는 it is that 써도 되지만 when 써도 된다면서요. 그럼 이거 지금 강조 구문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강조 구문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it is랑 요 말을 뺐을 때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요 뒤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expect 동사 배웠을 때 기억나요? 뭐라 그랬더라? expect 목적어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기를 기대한다. 근데 보어 자리에 뭐 쓴다 그랬어요? 투부정사. 쌤, 근데 저 이거 수동태로 만들고 싶어요. 수동태 만들면 누가 앞으로 뛰쳐나갑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뛰쳐나가죠? 자, 그리고 동사는 뭘로 변해요? BPP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요? be expected to 이렇게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를 해요? all things, 모든 일들을 다 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은 정말 완벽해. 우리끼리 완벽한 한 팀이에요. 남이 껴들 틈이 없어요. The only period in your life. 여기 뒤에 껴가지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 역할이 없잖아요. 아, 쌤, 그럼 이건 강조용법이 아니네요. 이거 강조용법 아니에요. 이때 it은요, 앞에 나온 내용을 받는 대명사였고요. 슬프게도 이게 청소년기를 받는 그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인생에서 유일한 시기더라 이거예요. 어떤 시기? 아, 그럼 쌤 얘는 그냥 왼절이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네요. 그쵸?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잘하기를 기대되는 유일한 시기더라 이거고요. 지금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몰라도 돼요. 지금 이제 강조용법 집중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444번 문장은 이해할 수 있는 학생만, 나머지는 그냥 해석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445번의 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it is that 쓸래요? what 쓸래요? 이랬는데 what 간별법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죠? 얘는 앞에 명사를 꾸며주지 않고 뒤에는 뭔가 하나가 빠져있는 부족한 애들만 데리고 다닌다 그랬어요. 자, 근데 봤더니 여러분이 turn into 됩니다. 뭐가 돼요?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뭐가 되는지 내용까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뭐가 빠져야 되는데 그럼 what은 못 쓰겠구나. 자동으로 답은 뭐가 돼요? that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쌤, by ing는요. 이거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쵸? 그럼 해석해 보세요. Only by working at 노력을 기울임으로써요. 자, 근데 어디에요? What you can't do.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입니다. 뭐가요? You turn into the expert. 그 방법을 써야 여러분이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어떤 전문가인데요? 명사 뒤에 또 주어 동사 나오면 우리 이렇게 꾸며주듯이 해석했었죠. You want to become. 여러분이 되고 싶은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내가 맨날 쉬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있을까? 뭐 이렇게 쉬운 것만 공부하면서 나 전문가 될 거야. 영어 전문가 될 거야.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이거 어려운 내용, 이런 거에 자꾸 도전을 해야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해석은 했고 여러분 느끼셨어요? it is랑요. that 없어도 문장 성립해요. 그쵸? 그냥 by 방법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문장 성립하잖아요. 이거 강조 구문이구나. 자, 그러면 해석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It is only by working at what you can't do.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입니다. 뭐가요? That you turn into the expert you want to become.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써야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짜잔 뭐 나왔어요? it is that 나왔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it is not the lack of technical solutions 그랬어요. 그러면 기술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거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is the main obstacle. obstacle이 장애물이죠. 주된 장애가 아니래요. 기술이 부족한 게 주된 문제가 아니랍니다. 자, 뭐 하는 데 있어서요? explaining why.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무슨 이유게요? Such large numbers of people. 그렇게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lack access to safe water. lack이라고 하면 부족한 거잖아요. access는 접근입니다.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하시면 되겠고, 우리 왜 가끔 그런 얘기 들었죠.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뭐 물에 대한 수인성 질병으로 뭐 몇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얼핏 무슨 생각을 해요? 그 나라는 댐을 만들 줄 모르나 봐. 기술이 없나 봐. 그 나라는 수도시설을 놓을 줄 모르나 봐. 기술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기술의 부족이 장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들도 기술은 다 있대요. 자, 그런 내용의 글이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It is not the lack of technical solutions. 바로 기술의 부족이 아닙니다. 뭐가요? Is the main obstacle. 주된 장애물이 아니에요. Explaining why such large numbers of people. 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lack access to safe water. 안전한 물에 대해 접근하고 있지 못한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술의 부족이 주된 장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it is랑 that 빼고 나면 이 부분이 떡하니 주어 역할을 해서 앞뒤 문장이 싹 잘 연결이 되거든요. 역시 it is that은 장신구 역할을 하는 강조 구문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교재가 후반부로 가면서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등장해서 여러분 조금 부담되시죠? 자, 오늘의 과제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여러분 복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알찬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